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번째 강좌죠. 예,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단어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이미 한 번씩 배운 바 있는데요. 그때 배웠던 걸 상기시키면서 한 번씩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것을 이제 끄집어냄에 있어서 고등학교식 전환으로 발상을 조금 전환하는 과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절대값의 해법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쉬운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12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48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타날 거예요. 자, 봅시다. 예. 자, 봅시다. 자, 벌써 나왔어요. 그쵸? 자,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수의 기본 성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가지, 그 다음에 대소의 기본 성질 5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중학교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건 문자의 계산을 위주로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이 문자의 계산이 문자의 이해로 바뀐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내내 뭐 했어요? 문자 갖고 맨날 계산만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문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문자의 기본적인 성질을 파헤쳐 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땐 굉장히 쉬워요. 3 나오면 이미 0보다 크구나.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미 0보다 작은 음수구나.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자로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죠? 일단은 어려워 보이고 이 문자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자로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은 뭐냐면 문자로 태어났을 때는 문자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산모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뱃속에 태어날 아기를 미리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가 실제로 그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그죠? 세상에 그 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뭐 가졌다 하더라도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미지수는요, 마치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루는데 조금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기본 성질 첫 번째라는 건요, 바로 A라는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들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쯤에도 얘기했듯이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죠. 그죠? 자, 일단 태어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얘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가 되거나 여자아이가 되겠죠. 그죠? 태어난다라는 건 결국은 태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A 이퀄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나지 않는다를. 그죠? 왜 제로는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니까 태어나지 않는다예요.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A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태어났다면 그때의 성별은 우리가 2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가 남자아이면 음수는 여자아이.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가 남자아이면 양수는 여자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며칠 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일단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그죠? 안 태어난다.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기본 성질은요. 바로 A라는 놈의 문자는 세상 밖으로 태어나서 숫자가 됐을 때 그 숫자가 가질 수 있는 체계는 바로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둘 다 양수래요. 그러면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남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여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둘을 합쳐봐봐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합쳐져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두 번째, 남자아이와 남자아이를 곱했어요. A 양수, B 양수.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이렇게 커져 버리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는 수학적으로 선생님이 반대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죠. 그럼 A가 만약에 남자라면 남자의 반대는 뭐냐 이 말이죠. 여자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만약에 A가 여자아이라면, 이건 여자아이면은 여자아이의 반대니까 남자아이 되겠죠. 그죠? 0보다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바로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게 되면 반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역시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즉, A가 실수라고 했을 때, 요 놈이 실수라고 했을 때, 이 실수라는 놈을 제곱하게 되면 언제나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 제곱에는 실수에서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다음 실수 중에서 라는 표현이 쓰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뭐냐. 아,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성질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소의 기본 성질을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대소라는 건 뭘까요? 하나의 개체 가지고는 대소를 밝힐 수가 없죠. 하나의 개체 가지고는 아까침처럼 얘가 태어날 건지 안 태어날 건지 혹은 양수가 될 건지 음수가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대소의 비교라는 건 뭐냐면 둘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둘이 태어나는 거예요. 둘이 태어났을 때 만약에 1번 산모, 2번 산모가 있다고 할 때 1번 산모와 2번 산모에서 뭐가 태어날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대소 관계를 밝혀보면 자, A하고 B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대소관계는 A가 B보다 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보다는 B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남자가 여자보다 굳이 큰 값을 갖게 된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큰 거고요.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남자보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서로 태어나는 게 달라지죠. 그죠? 비교를 좀 부적절한가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 수 사이의 대소관계는 A가 크든지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같은 값을 갖든지 아니면 A가 B보다 작든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성질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요. 3단 논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단 논법. 자,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다고 할 때 A가 B보다 크고 B보다 C가 크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A가 B한테 이겼어요. 근데 B가 C한테 이겼어요. 어라 이거 봐라. 그러면 C는 B한테도 졌는데 당연히 B를 이긴 A한테도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C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자, 이놈의 좌변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놈입니다. 자, B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A-B는 0보다 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B마 C도 0보다 큽니다. 이 두 식을요. 더해봅시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A-B 그 다음에 플러스 B마 C가 되겠죠. 이렇게 더했을 때 양수와 양수를 더했으니 이것도 양수가 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B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서 A-C는 0보다 크니까 이곳에 A는 좌변에 내비두고 C를 우변으로 넘기면 A는 C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A가 만약에 B보다 큰데 A에다가 B에다가 실수 C를 이렇게 더하거나 뺄 때는 바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그죠? 바뀌지 않는다. 이미 큰 부호 쫓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역시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2학년의 부등식을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에요. 자, A가 B보다 크다고 그럴 때 C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양변의 같은 수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입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쫓아가죠. 원래 A가 B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다섯 번째죠. A가 B보다 큰데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0보다 작은 C일 때 이건 반대로 바꾸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요거 유념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예요. 요 부분.
그렇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죠? 바로 절대값이에요. 그죠? 절대값의 개념인데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절대값의 정의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 실제 거리를 뜻하는 거죠. 그죠? 실제 거리다. 실제 거리. 그죠?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절대값의 기능은 뭐냐? 수학적인 기능이라는 건요. 원래는 현실에서는 음수라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마이너스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300원 꺼내봐. 못 꺼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다루는 것은 어떤 수치나 모자란 부분, 이익이나 손해 이런 부분의 개념을 수치화시켜서 나타내는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양수의 세계, 현실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호가 바로 수학적으로 절대값 기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나타내 보면요. 바로 수직선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 바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어딘가인가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양수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이 바로 A까지,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실제 거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역시 A라는 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 놈은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이의 실제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A가 양수면은 이거 음수 썼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요건 당연히 양수고 이건 항상 음수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이건 A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는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죠. 하지만 A가 음수라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왼쪽으로 오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몰라요, 학생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절대값은 무조건 어려운 거라는 그 시각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시각적으로 해결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밑에 내용을 보면 성질에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A를 푸는 요령이 나옵니다. 절대값 A를 푸는 요령이 나오는데 이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죠. 1학년 때. 그죠? 절대값 A가 나오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를 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A를 쓴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건 바로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나왔을 땐 반대로 쓰는 거다 그랬죠. 그죠? 자, 먼저 이놈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뭘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절대값 A가 3이라는 A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 그러면 만족하는 A는 누굽니까? 자, 얘기해봐.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해보자. 절대값 A가 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A는 누굽니까? A는 누구예요? 0이죠. 0. 0. 그 다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어요. 그럼 A는 얼마일까요?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없다예요. 없다. 없다. 그지? 녹자 아닙니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원리가 왜 생겼냐? 자, 요 놈을 갖다가 함수론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함수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y는 절대값 a.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y는 상수니까 k꼴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k값이 지금 3하고 0하고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두 개가 서로 등호라는 건 부닥쳐서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퀄의 의미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요. 자, A에 해당하는 걸 X라고 생각하면 X축을 A축으로 이렇게 변신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Y가 있으니까 이걸 Y축으로 변신시키면 Y는 절대값 A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되죠. 원래는 Y는 A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Y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래프가 돼서 마치 우리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A라는 그래프예요. Y는 절대값 A.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y는 k들이란 이 값들은 k값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k가 만약에 3이라고 그러면 y라는 건 높이란 말이죠. 얘가 높이예요. 높이. y는 높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높이가 k가 3일 때는
높이가 3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3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떠 있는 높이가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는 우리가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2개가 생기죠. 그 2개가 바로 하나는 플러스 3, 바로 여기가 플러스 3이란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K가 0이라고 하면 바로 요 선을 의미하겠죠. 높이가 0인 선은 요 X축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X축일 땐 교점이 몇 개 생겨요? 하나 생기죠. 그놈의 위치가 바로 0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의 높이를 K로 가질 때는요. 바로 요 밑에 마이너스 3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죠. 하지만 요것은 요 직선은 하얀 직선과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에서 왜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1개 안 생기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절대값 A는 3을 갖다가 푸는 요령을 선생님이 좀 잡아드릴게요. 자,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웠었죠. 그래서 절대값 A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는 것이냐. 먼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문자의 값이 0이 될 때를 생각을 하세요. 왜?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이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안이 0이 되는 값을 잡으세요. 여기선 당연히 0이겠죠. 그죠? 0을 잡으시고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줘요. 선을 내리고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수직선이 몇 개로 분할이 되겠냐면 2군데로 분할이 되죠.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분할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죠. 0일 때가 하나 더 있죠. 왜? 어떤 문자가 나오던 그 문자는 클 때와 작을 때와 같을 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 선 더 그리고요. 양수일 때는 A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A는 3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확인 하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A 값으로 나온 이 3이 실제로 0보다 큰 오른쪽에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제로 0보다 큰 수가 된다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답 쓰는 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는요. 0보다 작을 때니까 A가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의 절대값은 그냥 나와서 음수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이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실제로 0보다 작은 수인지를 확인합니다. 맞았으면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호일 때 해봐야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0 이퀄 3이 되니까 여기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과 3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고 이제 느끼신 게 뭐죠? 그렇죠.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아까쯤처럼 그냥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놈의 절대값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물론 그냥 바로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값의 기호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해두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놈의 가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절대값의 성질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A라는 것은 양수일 땐 그대로, 그 다음에 음수일 땐 반대로.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5가지 성질 한번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은 절대값 A.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0보다 어때야 된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을 씌우면요.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절대값 A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서로 같다. 왜?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부터 안에 있는 것의 부호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전부 다 양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같다라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중요합니다. 절대값 A를 제곱하면은 절대값의 의미가 없다. 왜?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의 양수음수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항상 우리 양수음수로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에는 붙어버리면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요 의미 판단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는 절대값 A, B라는 것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으로 나타내도 된다. 왜? 어차피 부호는 음이건 음이건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분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양이 들어가도 되고 음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분리 가능하고요. 이 곱셈이 된다는 얘기는 나눗셈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도 만족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실수의 기본 성질, 대수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면서 좀 더 공고히 다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체크 네 번째, 4번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실수의 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그랬죠. 자, 1번과 2번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대소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소를 판별하는 방법은요. 보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뭘로 비교할 수가 있냐면 실제의 값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의 값이라는 건 이놈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됐을 때 바로 대소 비교가 아주 간단해지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하고 2하고 누가 크니? 그러면 이렇게 양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정수들이죠.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3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0하고 7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7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0하고 마3이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0이 더 크죠. 음수보다는. 그 다음에 음수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이 있어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놈이 작아지고 작은 놈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3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수들로 구성이 된 것들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요게 좀 바뀌어서 정수들이 아니라 우리 실수체계 안에 있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누가 더 크니 그랬어요. 물론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요거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루트 2하고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루트는 부담스럽잖아. 우린 루트 나오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곱하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3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실제의 값을 따져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선생님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실수의 대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대소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등식 파트에서 더 자세히 내용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실제의 값을 가지고 다루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A에서 B를 빼서 해결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서 해결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값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수 안에서는 판단이 너무 쉽죠. 2와 3, 3이 크고요. 0하고 양수하면 양수가 크고요. 0하고 음수하면 0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양수하고 음수하면 무조건 양수가 크죠. 그 다음에 음수와 음수 사이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고 큰 수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의 판별은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수들이 아니라 만약에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죠?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실제의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의 값이라는 건 루트 2라는 건 1.414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라는 건 1.717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값을 알고 있다면 아 이쪽 오른쪽이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얘는 비순환 무한소수라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몇 개 지나지 않습니다. 루트 2, 루트 3이 고작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값들이 나왔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루트 5가 된다 하더라도 아 얘는 대략 2.땡땡땡이고 얘는 1점이니까 얘가 더 크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다른 경우에 나타내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루트 5에서 1을 뺐어요. 이렇게. 루트 5에서 1을 뺐어요. 그러면은 얘가 2.xxx인데 거기서 1을 빼면 1.땡땡땡이고 그 다음에 루트 2의 값도 잘 몰라서 1.땡땡땡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누가 큰지 아직 뒷부분 때문에 밝혀지지 못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2 루트 2 플러스 2라고 2 루트 2 마이너스 2 뭐 이런 경우 3 이런 경우 누가 더 큰지 밝혀라 이럴 때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요. 바로 A에서 B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이렇게 빼보는 거죠. 이 빼는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는 한 얘는 우리가 양수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양수와 양수일 때 크기를 비교하려면 빼서는 해결이 안 나요. 아니 더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더해봤자 양수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꿨을 때 이걸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면 플러스 부호를 가진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등호 쫓아가서 그대로 A가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 즉 양수를 가진 A의 절대값과 음수를 가진 B의 절대값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다 쫓아가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부호를 가진 A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B의 절대값이 더 컸기 때문에 이쪽이 컸다,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등호 쫓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빼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결국은 3마 루트 2입니다. 3마 루트 2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루트 2가 1.xxx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3에서 1.xxx 빼면 1점 땡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양수구나. 그래서 이 부등호 쫓아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A-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세 번째는요. 제곱을 해서 해결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제곱을 해서 해결을 보면 여기를 좀 간단히 해줄까요? 루트 2, 3루트 2루트 2,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자, 요 놈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해버리면 전체의 제곱을 하면 2하고 1 더했으니까 3하고요.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이 4, 2, 8이 되죠. 그죠? 4, 2, 8이 되고 3, 3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17 마이너스 3, 2, 6이 12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제곱을 해서 여기를 빼도 역시 나오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보다 얘가 컸다면 제곱해도 얘가 더 크기 때문이죠. 고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4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4 루트 2가 붙게 되죠. 자, 이것은 당연히 14를 빼고 보면요. 14를 빼고 보면 여기에 루트 2만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양수구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해서 부등호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은 뭘 이용했냐면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3루트 2 그랬어요. 3루트 2. 그러면은 루트 2가 실제의 값을 한번 해볼까요? 1.xxx거든요. 물론 414 알고 있지만 1.xxx 하면은 이게 3.xxx라고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그럼 이쪽 정리하면요. 루트 2는 또 1.xxx니까 얘도 3.xxx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죠. 그죠? 자, 근데 사실은요. 얘가 1.414라는 걸 알게 되면요. 3배를 하게 되면 3, 1은 3, 3, 4, 12가 돼서 여기가 3점이 아니라 4점이죠. 4점. 4.xxx가 됩니다. 이쪽은 변함없이 3.xxx. 그래서 이쪽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뭔가 불완전하죠. 좀. 그죠?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볼 때 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을 보냐. 동근황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거에서 뒤에 것을 빼서 해결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를요. 이렇게 빼버려요. 뺐을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 셋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죠? 자,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4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유리수부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만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루트 2가 갖는 값이 1.414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1.414라고 생각하면 4, 1은 4, 4, 4, 16이니까 5.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5.6. 그러면은 역시 요것은 5.6 얼마에서 5를 뺐으니까 0보다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느껴지죠. 왜냐하면 값으로 결국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완벽한 방법은 뭐냐? 루트를 없애는 것이 조금 편하긴 편하죠. 그래서 이놈을 이번에는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9, 2, 18이 되죠. 이렇게. 18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 25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에 2, 그러면 27이 되겠죠?
27 마이너스 2이 곱한 거의 2배 10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놈을 빼라 그랬으니까 빼고 여기는 더하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걸 정리해 보면요. 18에서 27을 빼게 되면 18에서 27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8에서 27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돼 버리겠죠?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10 루트 2예요. 자, 이건 이 자체적으로 알겠지만 루트 2는 1보다 이미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1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10보다 커요. 10보다 큰 수에서 9를 뺐답니다. 이거 당연히 양수란 뜻이죠. 그래서 이 부등호 쫓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는 선생님이 소수점 안 구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방법이 조금 가장 좋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은요. 그냥 요거 빼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뺍니다. 동근어항을 이용해서 빼버리면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은 루트 3만 남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놈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루트 3은 1점 땡땡땡이니까 바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어요.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등호 쫓아가느냐? 바로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개념 체크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그랬습니다. 역시 증명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명 방법을 선생님이 좀 나열을 해볼게요. 증명 방법, 이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자,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뉩니다. 뭐냐면요. 직접 증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증명법의 반대는 누굴까요? 그렇죠.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증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증명법은 뭐냐? 이미 수학적으로 규명되어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 참인 성질입니다. 참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 내는 것을 바로 직접 증명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걸 생각을 하면요, 집합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집합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거? 집합 단원에서 크게 증명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그 다음 명제에서는 좀 배웠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바로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우법이라는 게 있죠. 대우법. 아니다를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 원래의 명제와 참인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귀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류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례를 이용해서 원래의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반례반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례반증법.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5가지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이 귀류법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자,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교과과정상 이들은 어디서 배우게 되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3단 논법은 우리가 명제단원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명제단원. 그 다음에 대우법이라는 것도 역시 명제단원과 플러스 수식단원에서, 그러니까 대수죠, 대수. 쉽게 얘기해서 대수단원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귀류법은 100% 대수에서 다룹니다. 대수에서 다루고요. 반례반증법은 바로 명제에서 다뤄지고 있죠. 명제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가 수열이라는 파트에서 다뤄집니다. 수의 나열이라는 파트에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수에서는 귀류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열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형태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이 각각 어떠한 식으로 증명을 하느냐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요. 3단 논법이라는 건 뭡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일 때 P가 당연히 R보다 P이면 당연히 R이다.
이런 성질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3단론법이 되겠고 대우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명제와 진리값이 같은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걸 밝혀서 원래의 명제도 참이라는 이런 성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대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바로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제적인 조건은 같지만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P면 Q인데 P면 Q가 아니다라고 해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잖아 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P면 Q다가 맞네 이렇게 밝히는 게 바로 귀류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 그게 바로 귀류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례반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실예를 들었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이 반례반증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원래의 값, 그러니까 초기값하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된다고 할 때 n 플러스 1번째 항도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미노 현상을 그대로 이용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귀납법은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제 정해진 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하는 거지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실제로 귀납법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표현을 그냥 귀납법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의 결론을 띡 끄집어내는 과정을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선생님이 증명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의 성질.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자, 일단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실수에다 먼저 쳤어요. 실수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 실수라는 놈을 있잖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에 A만 있는 게 아니잖아. B도 실수니까 B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증명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방법들을 좀 찾아야겠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라. 그죠? 참이 아니라면 증명하라고 못 물어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명제가 증명하여라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그랬는데요.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요. 뭐 결론을 부정해서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결론을 부정해봤자 0이 아닌 걸로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이놈의 명제와 참이 명제가 뭐냐면 대우 명제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잡아보면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은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죠? 이 둘이 A, B가 0이 아닐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도대체 A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은 0보다 어떨까요?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가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A제곱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B도 0이 아니라는 얘기는 B제곱도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그것은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격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역시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A제곱과 플러스 B제곱을 더한 것은 양수이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명제 자체는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원래의 명제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당연히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죠? 절대값에 관한 해법이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1번은 우리가 하나짜리니까 그냥 해도 되겠죠? x는 누굽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쉬워요. 그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요거 보니까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풀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먼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0이 되는 값이 얼마일까요? 2x-1이 0?
그러면 x는 2분의 1이잖아. 그쵸? 2분의 1이 있으면 선을 하나 내려주고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구분을 해서 쓰는데요. 양수일 때는 얘가 무조건 그대로 나올 테니까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7이니까 넘어가서 8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x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요 밑에다가는 만족하는 건 떨어져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4가 2분의 1보다 오른쪽 큰 쪽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때는 바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얘가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왼쪽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왼쪽 판단하면 요게 거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x 반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반대는 7입니다. 이걸 간단히 하게 되면 이게 넘어와서 2x가 되고요. 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확인해야죠. 이 마이너스 3은 2분의 1의 왼쪽에 있는 수가 맞습니까? 맞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2분의 1일 때를 판단하라고 그랬죠. 등호일 때. 그러면 2분의 1일 때는 이거 0 돼버리니까 0 이퀄 7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근은요. 바로 마이너스 3하고 4라는 요 두 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죠.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a 플러스 2의 절대값 이퀄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습니다. 먼저 3보다 3 이상일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3 미만일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랬어요. 먼저 저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요 식은요. 여기가 부호가 좀 잘못됐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아마 우리 교재에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놈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밑에다 다시 적어볼게요. a 플러스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죠?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그러면 각각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을 내려라. 이렇게. 선을 내리고 수직선 그리면 이번에는 요 수직선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 자,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자, 여기다는 답 쓸 준비하고 계시고요. 먼저 3보다 클 때는 3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봐요. 5 집어넣어보면요. 양수죠? 그러니까 양양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 a, 그 다음에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건 방정식이 아니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긴 지워버려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요 사이에 있죠. 0 집어넣어봐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고 얘는 반대로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에다가 얘는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요걸 간단히 한 결과는 a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5라고 써야 되는 거죠. 5.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바로 이 조건을 뜻하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범위에서는 요 놈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학생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못 느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풀어봤고요.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거든요.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죠? 그러면 확인 체크 선생님이랑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시죠.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두 실수 2-루트2와 4-3루트2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죠. 루트 2와 루트 2가 동근왕이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해결 보면 되겠죠. 그죠? 자, 2마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마 3 루트 2. 자, 이걸 빼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마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마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 루트 2에서 2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 자체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보다 큰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이 부등호 쫓아가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4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31번 문제 보죠.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그죠? 자, 봅시다. xy가 실수라는 거 나왔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맨 처음 떠올려야 될 내용이 있죠? 뭐냐면 xy가 실수면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y제곱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자, 그럼 봅니다. 문제는 뭐가 주어졌냐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2y-x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어요. 봐라. x가 실수인데 실수에서 2를 뺐어. 그러면 x-2도 실수란 뜻이네. 실수. 그죠? 그 다음에 x랑 y랑 실수니까 y 실수의 2배도 실수고 역시 실수의 2배에서 실수를 빼도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 놈도 지금 실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이 놈도 전체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놈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변의 값이 현재 0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뭘 가지면은 0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x-2가 0이고 그 다음에 2y-x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연립하게 되면 좌측에서는 x는 2가 나오고요. 동일 문자니까 여기 2 들어가게 되죠. 그죠? 2 들어가게 되면요. 2y가 2니까 y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y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x와 y의 제곱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4하고 1을 더한 거니까 정답은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2번 문제입니다. 32번. 자, a가 2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a가 2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이 값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해결을 보면 되죠.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돼버리고요. 2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0이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을 구하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정답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3번. 절대값 3x-2가 7이 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보죠. 자, 일단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3분의 2가 기준이에요. 그죠? 자, 선생님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3분의 2가 기준이에요. 3분의 2가 선을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자, 일단 양수 쪽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저놈이 그대로 나오죠. 3x-2가 7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죠. 그러면 3x는 9니까 x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야 되죠. 바로 이 3은 3분의 2라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3이 뚝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왼쪽으로 한번 해보면요. 3분의 2보다 작으면 저게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7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3x는 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인데 바로 이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3분의 2보다 작은 쪽 왼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이것도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분의 2라는 값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0 이퀄 7이에요. 0 이퀄 7.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가 오늘 풀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34번 문제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5 미만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x의 범위가 주어졌죠. 왜 주어졌을까요? 양수함수 판별하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 볼래요? 그렇죠. 0 생각해 보면 되죠. 0, 0, 0. 0 집어넣어 보세요. 양수죠? 여기 양수, 0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그냥 반대로 나오면 되는 형태예요.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가 돼서 나오고요. 얘는 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를 더하여라 그랬습니다. 더하기니까 여기 뭐 쓸 필요가 없어졌죠. 그죠? 자, 이걸 간단히 한 수를 적어주면 되니까 x가 사라지면서 얼마만 남습니까? 7만 남게 되겠죠. 바로 이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부등식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있죠. 바로 절대값의
해법입니다. 요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푼 것도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절대값 또 만날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 좀 간단히 풀고 복소수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